안녕하세요. 타로 카드를 철학처럼 함께 풀어보는 채널 타로 소피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0번 바보, 1번 마법사, 그리고 2번 여사제 카드를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카드를 바라보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하나 상징을 해석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카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로 카드가 단순한 운세 도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도 점점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여정을 이어가며 3번 카드 여황제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풍요와 성장 그리고 창조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여황제 카드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황제 카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바보와 별빛 왕관의 여황제. 바보는 여정을 이어 계속 걸었습니다. 깊은 숲을 지나고 하얀 꽃이 가득 핀 언덕 너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끝에는 황금빛 밀밭이 바람에 출렁이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밀밭 한가운데에는 하늘의 별빛을 머리에 이고 앉아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왕관에는 12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의 달력처럼 계절의 순환을 알려주고 있었고 바보의 가슴 속 불안과 두려움을 스르르 녹여주었습니다. 손에는 황금 홀을 들고 있었는데 그 홀 끝이 스치자 땅에서 새싹이 솟아나며 밀밭이 물결쳤습니다. 바보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어머니, 별빛 왕관의 여왕제란다. 내가 찾는 길은 단지 발로 걷는 길이 아니라 마음속의 씨앗을 심는 길이기도 하단다. 바보가 고개를 갸웃하자 여황제는 밀밭 위로 황금 홀을 들어올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은 곡식일 수도, 노래일 수도, 사랑일 수도 있단다. 무엇이든 마음으로 잉태하고 정성으로 길러내렴. 그것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너를 완성시킬 거란다. 여황제의 말이 끝나자 바보의 손바닥 위에 작은 씨앗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보는 그것을 품속에 소중히 넣고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 씨앗이 무엇으로 자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따뜻해졌습니다. 왕관. 여황제의 왕관은 12개의 별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별은 12개월, 12개의 별자리,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즉, 이 왕관을 머리에 쓴 여황제는 자연의 리듬을 아는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옷에 그려진 석류 무늬. 석류는 지난 여사제 카드에서도 나왔던 풍요, 다산,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여황제의 옷에 석류가 가득한 것은 그녀가 창조와 성장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카드에서 석류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아이디어, 감정, 관계, 삶의 결실까지 포함한 폭넓은 풍요를 말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둥근 홀. 둥근 홀은 권력과 통제,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왕제의 손에 있는 홀은 단순히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보살피고 양육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여왕제의 권력은 타인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사랑과 결합되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쿠션에 그려진 여성 문양. 쿠션에 새겨진 여성 문양은 여성성, 직관, 창조성을 강조합니다. 여왕제는 단순한 모성이나 육체적 여성성을 넘어 자연과 삶을 이해하고 다루는 지혜로운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밀밭. 여왕제 앞에 밀밭은 풍요로운 수확과 성장을 나타냅니다. 밀밭은 시간과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생명과 자연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카드를 보는 사람에게 삶의 과정 속에서 기다림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배경에 숲과 시냇물. 숲은 자연, 보호, 신비를 상징하며 여왕제가 자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냇물은 감정, 흐름,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숲과 시냇물이 함께 있는 배경은 자연의 균형 속에서 풍요와 성장, 내면의 평화를 찾는 카드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숫자 3. 숫자 1이 시작, 2가 관계나 조화를 의미한다면 3은 그 결실과 확장을 나타냅니다. 또한 정신, 감정, 신체, 시작, 조화, 결실 등 세 요소의 삼위일체적 균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숫자 3은 우리에게 시작과 조화를 거쳐 이제 결과와 성장을 경험할 시간을 알려줌과 동시에 풍요 속에서 균형과 절제를 잊지 말아라는 여왕제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오늘 여왕제 카드는 우리에게 꽤나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내가 가진 자원과 재능을 세상과 나누고 있는가? 혹은 풍요로움에 길들여져 나태하진 않은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잘 살고 있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밭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감사할 줄 모르고 매일을 흘려보내고 있진 않은지, 혹은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쥔 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말이죠. 오늘 하루 여왕제의 시선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답 속에 여러분이 앞으로 더 아름답게 피워낼 삶의 열매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카드를 보며 생각한 직관적인 해석은 여왕제 카드는 정말 풍요와 사랑, 결실의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는 카드라는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관과 석류 무늬, 손에 든 둥근 홀, 밀밭과 숲, 시냇물 등 모든 요소가 서로 어우러져 보살피고 양육하고 결국엔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힘을 전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아이디어와 감정, 관계, 삶 전체의 결실과 성장까지 포함된 에너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카드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점은 숫자 3의 상징입니다. 타로에서 3은 창조와 성장, 확장을 나타내고 정신, 감정, 신체, 시작, 조화, 결실처럼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여왕제 카드는 이 숫자를 통해 이제 시작과 조화를 넘어 결실과 구체적 성장을 경험할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풍요와 사랑, 창조력이 단순히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나누고 양육하며
꼭 피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카드를 보며 느껴진 지나친 풍요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풍요 덕분에 안주하거나 나태해지거나 과소비와 과잉에 빠지면 이 카드의 긍정적 에너지가 균형을 잃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 안에서 지나친 욕심과 나태를 조심하며 주변을 돌보고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왕제 카드는 우리에게 풍요 속에서 성장과 돌봄을 잊지 않고 스스로와 주변을 조화롭게 가꾸라는 균형의 힘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의 삶 속에서 풍요와 사랑, 창조와 결실의 균형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3번 여왕제 카드를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고 가꾸는 힘,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풍요의 의미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왕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피고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혹시 요즘 너무 바쁘게 달려오느라 주변을 돌볼 여유를 잊고 있진 않나요? 혹은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나요? 여왕제는 우리에게 멈춰서 숨을 고르고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기쁘게 지켜보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눌 때 비로소 세상과 더 깊게 연결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4번 황제 카드를 만나 부드러운 풍요와는 또 다른 질서와 안정, 권위의 힘을 배워보겠습니다. 바보의 여정 속에서 여황제와 황제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삶의 균형을 선물할 거예요. 타로 소피아는 이렇게 카드 한 장 한 장의 숨겨진 이야기와 상징을 함께 풀어가며 여러분이 스스로의 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계속 여행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숨을 쉬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 씨앗이 부드러운 햇살과 사랑을 듬뿍 받길 바라며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타로 소피아였습니다.